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니치입니다. 요즘 부동산 신탁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탁 대출을 하는 이유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신탁 대출을 받고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신탁 공매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실제 물건을 보면서 부동산 신탁 공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의 구조도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와 담보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신탁회사에서는 수익권 증서를 발행해 줍니다. 소유자는 수익권 증서를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대출을 받습니다. 소유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신탁사에게 신탁부동산 환가 처분을 요청합니다. 신탁사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금융기관에 정산교부합니다. 환가 대금에서 금융기관에 주고도 남을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줍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위탁자라고 하고 물건을 맡긴 사람을 뜻합니다. 신탁회사는 수탁자라고 하고 물건을 맡은 사람을 뜻합니다. 금융기관은 우선수익자라고 하는데 신탁이익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신탁 공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와 은행 사이에 신탁회사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채무자가 이자를 갚지 않으면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공매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공매에서 공매란 공개로 매각한다는 뜻일 뿐 압류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의 매각 절차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즉 신탁공매는 일반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각 물건은 각 신탁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신탁사가 14곳이 있습니다. 저는 2번에 있는 우리자산신탁의 물건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우리자산신탁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물건 정보에 보시면 공매 물건 정보라고 나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매 물건이 나오는데요. 예제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부산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 물건 정보에 이렇게 주소가 나옵니다. 지도에서 어떤 물건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보시면은 동래역 1호선과 4호선의 역세권이고요. 동네는 부산에서 좀 지역적으로는 좋은 곳입니다. 지적 편집도를 켜보시면 현 물건은 지금 준주거 지역이고요. 일단 부동산은 뭘 하든지 가장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건물이네요. 지금 보이세요? 여기 부동산 있는 이 건물이에요. 이게 보면 1층과 2층은 지금 근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상가로. 근데 1층의 상가 면적은 딱 봐도 작아 보이죠. 왜냐하면 필로티 주차장이 있고 2층에 상가가 들어가 있고 3층부터 8층까지는 오피스텔 용도입니다. 이렇게 물건은 이렇게 살펴보고요. 첨부 파일에 공매 공고와 감정평가서가 있습니다. 공매 공고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읽어보셔야 하는데요.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호실별로 물건 번호가 붙어져 있는 것은 이렇게 개별 매각을 하기 때문에 번호대로 입찰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낙찰 부동산에 대해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 당사가 납부한다 하면서 21년 6월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은 당사가 납부하지 않는다. 이건 낙찰자가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21년 6월부터는 이게 왜냐하면 법이 바뀌었거든요. 종합부동산세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탁을 맡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동산이 많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신탁에 맡기면 신탁재산은 신탁사에서 세금을 냈거든요. 그렇게 세금을 회피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유자가 세금을 내는 걸로 또 법이 바뀌었거든요. 법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화수 6번을 이렇게 한 회차당 떨어질 때마다 10%씩 이렇게 저감이 되면서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매각을 시켜서 환가를 해야 되니까 신탁사에서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매각 방법은. 명도 책임은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물건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다. 이런 것도 중요해요. 부가가치세는 상가분에 대해서 내는 거잖아요. 1층, 2층 상가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니까 이 물건은 부가가치세까지 계산을 해서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감정평가서입니다. 제출처가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이고요. 소유자는 주식회사 만우, 위탁자고요. 수탁자는 이 물건을 받은 신탁회사는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우리자산신탁으로 사명을 바꿨으니까 이게 같은 회사입니다.
구분 건물 8개 호실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감정 평가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1층 가격 얼마, 2층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이 건물의 총 가격은 15억 100만 원입니다. 전체 매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개별로 매각을 합니다. 1층 보시면은 상가 면적이 이렇게 작죠. 이유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2층에 근생입니다. 3층부터는 오피스텔이라고 했죠. 3층에 1호, 2호 2개. 이렇게 안에 내부 사진도 있습니다. 신탁 공매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탁 공매는 인수주의가 원칙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신탁 공매가 설정되기 전에 있었던 권리는 모두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신탁 등기 이전에 그 건물에 근저당이 있었다. 근저당이 8억 있었다. 그러면 매수자가 그 금액을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을 꼭 살펴보시고 내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에 대한 권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신탁 등기가 되기 전에 있었던 임차인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신탁 등기 이후에 계약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탁사와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하였더라도 보증금 반환 채권까지 동의한 경우에만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위탁자에게 청구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했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미납관리비, 제세, 공과금 등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정확한 금액을 산정 후에 입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선 수익자, 즉 금융기관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얼마 전에 올라온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요.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 건물이 2천억 원대 공매 매물로 등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시행사의 담보신탁대출 변제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3년 만에 공매로 넘어가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사를 보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 좀 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고금리에 이렇게 큰 규모의 건물도 이자를 내지 못해서 공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탁 공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부동산 신탁을 배웠거든요. 그때는 신탁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냥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면 신탁을 배워서 다 알기는 하겠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신탁 원부까지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해줄 수 있는 중개사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신탁 부동산 임차인은 일반 임대차 계약보다 훨씬 위험한 변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임차인과 수시로 계약을 하는 다가구에서는 부동산 신탁 대출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탁 대출을 받은 다가구 건물주는 전세는 받지 못하고 건물 전체를 다 낮은 보증금과 월세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요. 월세를 많이 받는 방향으로 세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분명히 공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을 최대치로 받았을 때 많은 부분이 대출 이자로 나가게 됩니다. 공실이 몇 개만 생겨도 굉장한 리스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탁대출이 유용한 경우는 단기간 매도할 용도이거나 임차인을 들이지 않는 용도의 건물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풀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취득하는 것보다 오랜 기간 건물주로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부자처럼 보이고 큰 건물 소유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에 맞게 실속 있는 건물을 취득해서 다리 뻗고 자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건전한 방향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 되게 오랜만에 들려가지고 이제 옥상 한번 들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게 배수구를 막지 않는지 그런 거 잘 점검해야 되거든요. 이제 건물 청소를 아무리 맡기더라도 이 옥상 청소까지는 잘 안 해주시거든요. 옥상 같은 데는 주인이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어떤 한 세대에서 곰팡이 핀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 좀 처리해주고 또 앞으로 태실 예정인 방 미리 방을 비워놨다니까 거기도 점검해보고 갈 생각이에요. 아 더워요 여러분. 건물에서 일하실 때 물 꼭 챙겨 와가지고 드시면서 탈수 증세 생기지 않도록 물 잘 마셔가면서 일하세요. 저도 오늘 이제 겨우 일이 시작인데 벌써 지쳤네요. 이게 박을 때는요 몸으로 좀 밀면서 이렇게 박으면 잘 박힙니다. 고장 나기 전에 가면 가는 것도 쉽고 여러분들 원룸 관리하실 때는 좀 예방 정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